야, 너 옛날 얘기 좀 그만해. 그게 뭐 좋은 얘기라고 계속하냐? 아, 요즘 피곤해 죽겠다, 진짜. 아무리 외모가 막 멋지고 화려하다고 해도 입만 열면 막 말을 예쁘게 한다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죠. 안녕하세요, 유어셀린입니다. 오늘은요,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경재 님이 최근에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시리즈를 또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TV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TV로 그 말 예쁘게 하는 연습 틀어놓고 혼자 이렇게 까르르 웃고 막 그렇게 봅니다. 특히 궤도님 나오는 편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콘텐츠 주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말을 예쁘게 하면 외모도 더 잘생겨 보이고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반면에 아무리 외모가 막 멋지고 화려하다고 해도 입만 열면 막 비속어가 나오면 그 좋은 이미지가 확 깨지더라고요. 좀 멀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왜 말을 예쁘게 해야 할까요? 말을 예쁘게 한다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연애, 결혼, 면접, 취업, 사업 등등등등 사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내 삶의 방향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말을 예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해피엔딩 만들기입니다. 뭐라고요? 해피엔딩 만들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몸이 생각을 지배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계속 누워있으면 자고 싶고 게을러지고 이게 오래되잖아요. 마음도 게을러져요.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고요. 반대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솟아나고 활기가 생기고 삶의 행복도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죠.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죠. 이걸 조금 바꾸면 어떠한 상황도 말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는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딱 떠올렸을 때 해피엔딩이었는지 새드엔딩이었는지 주인공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도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피엔딩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늘 기분이 좋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파토나서 완전 짜증나.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달 절약했다. 아, 요즘 피곤해 죽겠다, 진짜. 나 주말에 진짜 행복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 아, 얘는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친구 늦는 김에 오랜만에 서점 가서 구경이나 할까?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해피엔딩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주연으로 만들어 보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로 자꾸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이번에 이직했어? 축하해. 아, 근데 나는 언제 이직하냐? 나 빼고 다 퇴사하는 것 같아. 이번에 우리 팀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나였으면 바로 욕부터 했다. 나도 저번에 비슷한 일 있었잖아. 저번에 이런 적 있으셨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상대방보다 나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거든요. 나로 끝맺음을 하는 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상대방을 조금만 더 배려하면요, 더 예쁘고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나보다 상대방을 그 이야기의 주연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보세요. 일단은 주어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나는 을, 너가, 너는 으로 바꾸는 거죠. 나였으면 그때 바로 화냈을걸? 이 아니라 너가 마음이 어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만하지 라고 너로 바꾸는 거죠. 다음은 이야기의 주연인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세요. 흔한 사건도 너라서 생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똑똑하니까 여기 길을 한 번에 찾은 거야. 오늘 너 만난다고 제일 아끼는 눈 입고 왔잖아. 선배님은 공감 능력이 남달라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편안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습관적 비유를 하는 겁니다. 유독 말을 예쁘게 한다,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정말 잘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쓰는 말 말고 낯선 단어나 문장들을 잘 조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습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방송인 중에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김이나 작사가님이 비유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옛날 얘기 좀 그만해. 그게 뭐 좋은 얘기라고 계속하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사는 혓바늘 같아. 건드려서 좋을 게 없는데도 계속 건들게 되잖아. 감정은 원래 알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은 원래 민들레 홀씨 같아서 어디에서 싹틀지 모르는 거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제가 좀 더 과장한 건 있지만 같은 의미인데도 사람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나요? 비유 표현을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또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중에서 메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있어요. 너무 자주 쓰시면 안 됩니다.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비유는 좀 오글거리거나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의 눈빛을 보면 마치 깊은 호수에 빠진 것 같아. 여기까지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해피엔딩 만들기, 두 번째 상대방을 주연으로 만들기, 세 번째는 습관적 비유하기입니다. 사실 말을 예쁘게 한다라는 건 이런 거 외에도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투나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질 때 누구나 말을 예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포인트는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까지 생각해서 사용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매력적으로,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잘 표현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